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이제 12일차 파이썬2 2일차 수업인데, 저번 시간에 저희 반복문 본문 새로 배우고 이거 관련된 기초 문제 몇 가지 풀다가 끝났죠. 그리고 문제 풀이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문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바로 포문 쓰기 전에 while부터 한번 해보죠. while문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는 반복문 적어준 다음에 이 안에 현재 증가하는 i를 출력시키겠다 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써오던 반복문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자, 이거를 이제 포문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while문은 뭐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을 거고, 이제 이걸 포문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이거를 우리가 1부터 100까지니까 여기다가 100 넣어야지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range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00이라는 인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i를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얘는 0부터 100 전 9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뽑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00까지에 맞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0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봐도 결과가 0부터 99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값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종료 조건 스탑에 해당하는 이 인자를 우리가 100이라고 놓으면 99까지 도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 놔야 100까지 돌 수 있어요? 101이죠. 그래서 초기값 세팅 하나 하고, 그다음 종료 조건 세팅 하나 하고, 스텝은 적어줄 필요 있나요? 굳이 없죠. 어차피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일씩 증가는 기본 디폴트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과 종료 조건만 세팅을 하고 반복문을 돌리게 되면 이제 1부터 100까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포문 활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while로도 해봤고 for로도 해봤는데 코드만 딱 보면 누가 더 간단해요? 이거는 일단 뭐 이게 더 간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코드는 이게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수로 적어야 되는 요소들이 적거든요. 얘는 스텝 빠지면 바로 무한루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스텝이 생략이 가능한 거죠. 기본값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종료 조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런 조건식을 따로 적어줄 필요 없이 이 range 함수 사용해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넣어주면 그 숫자 전까지 돌아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while보다는 for가 이런 기본적인 순회하는 방식의 반복문에서는 훨씬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for라는 거를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for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얘 동작 원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난 이거 못 쓰겠다 하면 일단 while로 할 수는 있어요. 얘로도 for문으로 써야 되는 것들 while로 다 가능해요. 근데 결국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while로 가능한 거는 for로 다 바꿀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는데 무한루프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while을 쓰긴 써야 되고 for도 쓰긴 쓸 건데 둘 다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while로 막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숙달해왔던 과정이 있죠. for로도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숙달이 잘 되어야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배우게 될 딕셔너리,
혹은 클래스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도 이 반복문에 활용해서 막히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100부터 1까지 출력이래요. 이것도 while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while문 같이 써보고 다음부터는 그냥 하도록 하죠. 일단 100부터 1까지 출력이니까 while문에서 초기값 자체를 100으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while, 그래서 부등호 방향 신경 써주셔야 되고, 100부터 1까지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텝까지 다 적어준 다음에 내가 i를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100부터 1까지 반복할 수 있는 while 반복문이 완성이 된 건데, 얘도 똑같이 포문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레인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초기값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우리가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초기값 지정하지 않고 종료 조건만 지금 1까지였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1까지 나오겠다 그러면 1전이 아니라 1후죠? 1후가 돼야 1까지 보여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의 방향 기준으로 몇이 들어와야 돼요? 네?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10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은 얘가 음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미 while문으로 해보면서 알았어요. 음의 방향으로 가려면 초기, 종료, 스텝, 포문에도 다 필요하죠. 음의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스텝을 생략해도 돼, 초기를 생략해도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의 방향으로 갈 거면 무조건 3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 100부터 할 거고, 1까지니까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요? 음의 방향으로 갈 때, 그쵸? 1이 1후 음의 방향으로 갈 때 1 다음에 나오는 숫자, 그럼 0이잖아요. 그럼 0 전까지 돌 거니까 1이 나오겠죠? 이거 방향에 따라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도 적어주지 않는다면 플러스 1씩 할 거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다가 i를 출력하겠다 라고 적어준다면 얘는 아무것도 안 지킬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을 while문이라고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스텝이 빠진 상태죠. while문이면 무한루프가 돌아요. 근데 포문은 이런 경우에 아예 그냥 출력이 안 된다, 포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스텝을 잘 적어줘야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다 적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부터 1까지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쓰는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이 음의 방향으로 갈 때 이거 전후 이런 게 헷갈린다면 일단 적당하게 기준점 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나오나 보면 돼요. 얘를 1을 넣었어요. 그럼 얘 몇 가지 나오겠어요? 2까지 나오겠죠? 아, 그럼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애를 넣어줘야 하나 더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종료 조건 쓰는 게 많이 헷갈리면 일단 이렇게라도 접근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숙달이 금방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레인지 함수로 이렇게 그냥 뭐 1부터 100, 100부터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뽑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문은 리스트를 순회할 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1부터 100과 100 사이에 짝수만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일단 얘죠. 근데 1부터 100이니까 이 형태인데 여기서 짝수만 출력을 하래요. 이거 지금 1부터 100까지 다 나오죠. 1부터 100까지 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그냥 1부터 100까지 반복문 돌린 거니까, 반복문 돌 때마다 i를 출력해라 라고 한 거니까 얘가 뭐 중간에 뭐 짝수를 걸러 홀수를 걸러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다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짝수만 걸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많이 해봤죠? if 만약에 어떻게 해볼까? 이거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지금 어떤 형태예요? 저희는 블럭 씌우는 거. 그쵸? 이거 함수 실행문이죠. 함수를 실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조건을 넣어도 돼요. 우리가 짝수 걸릴 때 흔히 알고 있던 이 조건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i를 인자로 넣어 줄 거고요. 그럼 지금 당장 저 함수 없으니까 뭐라고 할 거고, 그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i가 받아올 건데 이걸 nu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return num, 자,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i를 인자로 넘길 거고, 넘어간 인자가 이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꽂힐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 retur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냐 틀리냐에 대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조건식에 남는 결과는 결국 true 아닌 false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true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참이란 얘기니까 짝수가 맞는 거고요. false가 들어왔다 그럼 이게 거짓이란 얘기니까 짝수가 아닌 경우겠죠. 그럼 이 if에 이 자리에 true가 남았어요. 그럼 짝수라는 경우니까 이때 출력하겠다 라고만 해줘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함수 실행문 대신에 이거 써도 돼요. 함수 안 써도,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필요한 기능들 중에서 짝수를 걸러야 되는 기능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라고 가정하면, 그때마다 조건식 쓰는 것보다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호출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함수 배웠고 반복문도 배우고 리스트도 배우고 막 이렇게 쭉 배우고 있는데, 함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공통된 기능, 어떤 특수한 로직을 수행하는 기능, 그런 것들은 보통 함수를 많이 묶어요. 함수로 묶어놓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최대한 코드를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 지향의 주 이유이기도 해요. 코드 재활용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쓰는 거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건을 이렇게 걸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지금 1부터 100 사이에 짝수만 출력이니까 시작을 2로 놓고 100까지 돌라고 한 다음에 스텝을 2로 주면 어차피 짝수만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잘 도출이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하드코딩의 느낌인 거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 이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가 훨씬 스마트한 코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얘는 이제 반대네요. 똑같이 짝수만 출력인데 시작점과 끝점이 반대일 뿐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죠. 그럼 똑같이 그냥 이거 가져다가 시작점을 100으로 바꾸고 끝점을 0으로, 그리고 스텝을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100부터 1까지 가는데 짝수들만 출력이 될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죠? 100부터 0까지 갈 건데 스텝을 마이너스 2로 놓고 조건 없이 그냥 출력해라, 요거 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좀 더 스마트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4가지 같이 다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또 추가로 열어드릴 겁니다.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포문의 사용이었고,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어렵지 않아요. 다 와일문으로도 다 해봤던 거고 똑같습니다. 결국 하는 방식은 그냥 와일문으로 했던 거 포문으로 바꾼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 하단에 문제 3개 또 올라갔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설명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일문으로 9구단 찍는 거 지겹도록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9구단을 찍는 로직 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냥 그거 포문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아까 보니까 이제 바로 포문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일문으로 먼저 하셨는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해보고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되게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아직 포문이 어색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와일문 없이 그냥 포문으로 바로 갈게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자, 일단 9구단 8단을 찍어야 돼요. 사실 8단 하나만 찍는 거기 때문에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우린 항상 스마트한 코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찍을 8단의 값인 8을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돌릴 건데, 자, 여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레인지 안에 어떤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반복문으로 9구단을 찍을 때 반복문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 수는 곱해지는 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8단을 찍으면 8일은 8, 8, 2, 16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8이라는 값은 우리가 위에 지정해 놓은 이 단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8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복문 안에서 변화해야 됐던 거는 이 1이라고 하는 거, 2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수들,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변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하면 얘랑 둘이 곱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우린 이 가운데에 곱해지는 수만 변화를 주면 돼요. 와일문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포문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수, 반복문이 돌면서 증가해야 되는 수가 뭔지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가운데에 곱해지는 수만 변화를 주면 되기 때문에 i라고 해놓은 얘가 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1부터 9까지 변하면 돼요. 그러면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 8이라는 애가 각각 반복문이 돌 때마다 얘랑 곱해져 그리고 그 결과까지 보여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은 1부터 9까지 돌아야 되니까 10이라고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스텝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일식 증가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 포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출력문은, 사실 이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9구단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좀 더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될 거예요. 이러면 8단 완성이죠. 우리가 이미 와일문으로 9구단을 찍어내는 로직 자체, 그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많이 숙달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포문을 어떻게 쓰는지만 제가 짚어드리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1단부터 9단까지 쭉 출력을 해달래요. 우리 이거 와일문에서도 했던 문제잖아요. 와일문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뭐 썼었죠?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 1단부터 9단을 알아서 쭉 출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했어요. 그쵸?
얘는 뭐 이제 다중 반복문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고, 2중, 3중 다 포함시켜서 다중, 그게 아니라 두 개만 쓰면 그냥 우리가 2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이런 거였는데, while문이 2중, 3중 반복문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for문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반복문이니까. 똑같은 반복문이지만 사용법과 문법이 조금 다를 뿐인 거니까 for문도 당연히 2중 for문, 3중 for문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푼 데에는 이걸 복사해서 가져다 쓰기 위함이 더 커요. 단이라는 변수를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전 1로 먼저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프린트가 되겠죠. 그럼 1단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까지 돌면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9까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9단까지 찍히게끔 9번 반복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i를 밑에서 썼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냥 여기 단위로 하죠. 콜단 h. 얘도 1단부터 9단까지 나와야 되니까 초기값 1, 종료는 10, 그래서 9까지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단을 출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1단부터 총 9단까지 찍힐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없다고 가정하고 이것만 실행시키면 당장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실제로 9구단 계산된 식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가 이 안으로, 아니 이 포문, 위에 있는 포문에 종속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ile문 같은 경우는 스텝이 항상 내가 해야 될 로직을 받쳐주는 식으로 위치를 좀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그리고 이중 while을 쓸 때 초기값의 위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어야 됐죠. 근데 for문 같은 경우는 그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연산을 해주는, 그 9구단 연산을 해주는 이 친구가 그냥 이 포문에 종속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복문 한 번 돌 때 얘 9번 돌 거잖아요. 이거 이중 while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나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 이 반복문을 감싸고 있는 이 포문이 한 번 돌면 얘는 9번 돌 거고, 또 한 번 바뀌어서 또 돌면 얘 또 9번 돌 거니까. 그러면 1단부터 9단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중 while을 쓸 때도 뭐 초기값의 위치, 스텝의 위치, 내가 진짜로 수행할 로직의 위치 신경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종속이었어요. 콜론을 찍고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큰 while문 안에서 반복시킬 while문이 어디에 어떻게 종속이 되어야 하는가가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사실 이 for문도 그냥 종속시키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소수 판별기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고민을 할 이유가 딱히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소수 판별기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직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수 판별기를 따로 저기를 해놓고 우린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복문 안에서 돌고 있는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그것만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갖다 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얘가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함수 실행만 먼저 써볼게요. int get to n prime sub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편한 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지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인자로 10을 넘기겠다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예시로 준 테스트 케이스가 아예 없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만들어서 확인할 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내가 암산으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의 숫자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했었잖아요. 10 사이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 2357이죠. 그럼 2357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걸 암산으로 가능하니까 이걸로 만들어 보고 이 결과가 15가 잘 나오면 어느 정도 맞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실행문을 프린트문에 적어 놨는데 함수가 없으니까 노란 줄이 떠 있잖아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함수 정의 일단 패스 놓고 에러 사라질 거니까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와요? 논 나오겠죠. 논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프린트 출력하겠다 라고 한 게 함수 실행문. 그럼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 리턴 값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 정의해 놓은 거는 패스로 넘겨놨죠. 스킵을 해놨으니까 여기 자리에 리턴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리턴이 안 됐으니 논이라고 하는 지금 별거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합을 반환해야 돼요. 합. 그럼 변수 뭐 써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거, 뭐 s나 sum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해결을 해왔죠. 전 이번에도 sum을 쓰겠습니다. sum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sum을 리턴을 해야 돼요. 합을 리턴을 할 거니까.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이 sum을 구해 나가는 로직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sum 0으로 해놨는데 그거 그대로 리턴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0 남을 거고, 그럼 실행 결과는 0이 나오니까 여기만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자, 여기에 1부터 n 사이. 그러면 우리가 포문을 돌릴 때 1부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시작점 1로 잡으면 되는 거고, n까지래요. 1부터 n 사이래요. 그럼 우리 종료 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n으로 그냥 놓으면 n 전까지 돌겠죠. 그러면 n까지 포함시켜서 돌리려면 n 플러스 1 하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n이라고 종료 조건을 그냥 놓으면 n 전까지 돌 거니까, 그럼 n을 포함시켜서 반복문을 돌리고 싶으면 n 플러스 1까지 하면 n까지는 돌아줄 거니까. 그쵸? 그럼 반복문 만들었어요.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 지금 증가되고 돌고 있는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소수면 더하고 소수가 아니면 안 더하고 그 과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저는 또 함수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isPrime number, 우리가 소수 판별기일 때 썼던 이름이죠. 여기다가 뭐 넘겨줘야 돼요? 인자로 현재 포문이 돌면서 변화하는 수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i가 되는 거고, 지금 변수를 i로 잡아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isPrime number 함수가 실행됐을 때 이 결과가 true다. 그럼 얘는 소수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sum에다가 i를 더하겠다. 그럼 이 if가 false래요. 그러면 이 덧셈을 안 하겠죠. 그럼 false인 경우는 소수가 아닌 경우니까 덧셈 안 하면 sum이라는 변수에 덧붙여서 더해지지 않으니까, 그럼 우린 결국 소수의 합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로직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부족한 거,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isPrime number라고 하는 함수, 그게 지금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 활용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뭐 공부를 하기 위해 생각해서 지금 다시 만들어 볼래? 그럼 만들면 되죠. 만약에
지금 매개 변수로 받아온 넘, 이 매개 변수는 이 반복문이 돌면서 넘어오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i 값인 거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매개 변수가 넘이니까 헷갈리니 이렇게 할까요? n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넘이 만약에 1과 같다면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return false. 그리고 반복문을 또 돌릴 거예요. 자, 이번엔 이것도 반복문을 for로 돌릴 건데 이 안에 뭐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num 플러스 1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수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뭘 쓰냐에 따라 여기가 num 플러스 1이 들어가든 num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2부터, 왜냐면 1은 어차피 여기서 위에서 걸러졌으니까 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num을 넣을 거예요. 이러면 num 전까지 돌죠.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1과 자기 자신이 빠졌네요. 그쵸? 저는 소수 판별기 중에 1과 자기 자신 제외하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로직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만약에 지금 넘버를 i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다,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다, 이러면 소수가 아닌 거니까 false를 리턴 하겠다. 근데 이 포문까지 다 돌았는데 리턴을 만나지 않아서 함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경우는 소수가 맞는 경우니까 그때는 return true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소수 판별기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예전에 수업에서 했던 내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돼요. 그럼 이게 소수 판별기니까 이거 이제 내용 관심 없어요. 이 소수 판별기가 어떤 로직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우리가 i 넘겼는데 소수래요. 그럼 이 결과 뭐 나와요? true로 나오겠죠. 소수면 return true 해주기로 했으니까, 소수가 아닐 때 return false 해주기로 했고, 그쵸? 그럼 얘가 true가 나왔대요. 그럼 소수가 맞다란 얘기니까 그때만 더해질 거고, 얘가 false래요. 그럼 소수가 아니란 얘기였으니까 안 더해질 거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잠깐만, 3, 2, 3, 7. 아까 15가 아니라 17이었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2, 3, 5, 7이니까 17이 맞죠? 왜 15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좀 어려워도 얘를 넣어보면 1060이 나온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럼 암산의 영역이 가능한 거, 뭐 한 12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까 17이었으니까 11만 더하면 되잖아요. 28. 잘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해결한 이 방식이 맞다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 한 번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13까지 돌리겠다 그러면은 28에 13 더하니까 41,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소수 판별기요? 네. 여기 2가, 네. 해볼까요?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나오네요. 그래도 왜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인자로 2를 넘긴다 그러면 이 n에 2가 들어온다는 거고, 그럼 이 반복문을 돌았을 때
이 i에 2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2가 이렇게 넘어왔죠. 여기가 2예요. 이거 안 할 거죠. 1 아니니까. 그 다음 여기 들어와요. 말씀하신 대로 2부터인데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얘는 0부터 1까지 돌아요. 그쵸?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가 안 할 거예요. 근데 2는 소수가 맞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3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비슷하게 3. 그럼 얘는 3까지면 2부터 아니지 2부터 시작을 할 거고 2까지 노는 거니까 얘 또 안 하겠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풀어줄 거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정답 공유해드리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포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랑 포문을 접목시킬 겁니다. 실질적으로 포문은 리스트를 다룰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될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고요. 문제 바로 열어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 푸실 분들은 푸셔도 돼요. 근데 쉬는 시간 끝나고 어차피 문제 풀 시간 또 드릴 거니까 쉬고 싶으면 쉬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또 올라갔을 거고요. 지금 1분 15분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